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그냥 집을 떠나서 그냥 여관에서 하루 자는 거. 또 여관에 되게 낙후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있죠. 네, 그 살짝 그 누린내와 맞아, 함께 맞아. 그 여관에 누워 있는 그런. 과연 여기서 누가 묵었을까 하면서 아, 이상한 예. 사연도 막 생각해보고.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맞아. 이렇게 또 새로운 게 경험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하면 재밌어요. 반갑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의 2020 생활문화 공간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토크 콘서트 관악 다르게 쓰기의 진행자 MC 구담입니다. 와, 어느덧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어서 그런지 오늘 또 특별한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신의 취향을 갖고 유튜브라는 무대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님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현재 이 녹화일 기준으로 꽤 쌀쌀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기 좋은 날씨 하면은 쨍쨍한 햇빛이 있는 여름보다는 이런 좀 선선한 가을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뭐 각자의 취향이 있겠죠. 오늘 모실 손님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해보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가 아닌가 싶은 그런 컨텐츠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관악 다르게 쓰기 토크쇼 네 번째 시간, 솔직 담백하면서 거기에 유쾌함까지 있는 영상으로 시민들의 여행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시는 여행 유튜버 분을 모셨습니다. 여행 유튜버 곽튜브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네,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네네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편안하게 우리 관악 구민분들과 네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여행, 세계 일주를 꿈꾸다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쉽게 국내 여행을 이렇게 돌렸는데 다행히 요즘 국내 여행으로 좀 많이 더 알려져가지고 국내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곽튜브 채널의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곽튜브님 그래도 여행 유튜버니까 네네네. 왠지 뭔가 이렇게 딱 배낭 메고 막 이렇게 약간 있잖아요. 그 등산화 신고. 네. 근데 아주 오늘 멀끔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살짝 또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이 코디에 좀 신경을 써요. 근데 오늘은 뭔가 관악문화재단 다르게 쓰기 하니까 또 좀 깔끔하게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관악도서관도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도서관 룩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네. 네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 잘 어울리는 어떤 코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그 가운데 캐릭터는 너무 아주 살짝 너무 또 이렇게 정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살짝 포인트 살렸는데 또 아시네요. 네. 예. 사실 좀 사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채널의 운영자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요. 오늘 네네. 곽튜브님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또 뭐 유튜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튜브님, 제가 준비한 질문이 우리 곽튜브만을 위한 질문도 있고요. 또 우리 네네. 관악문화재단에서 준비한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곽튜브님만을 위한 질문 몇 개 좀 드려볼게요. 이건 일단 질문 자체가 좀 의문인데 질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행 유튜버를 많은 사람들이 꿈꾼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곽튜브님이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유튜버를 꿈꾼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꿈꿨던 사람이 한 명인 게 처음에는 원래 여행 유튜버 아니었어요. 저도 원래는 그냥 해외 생활하는 유튜버였는데 여행 유튜브 빠니보틀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도 여행 유튜브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놀러 다니고 막 고민하고 그래 보이고 제가 실제로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 주변에 있던 오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타 유튜버들, 다른 카테고리 유튜버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여행은 그냥 취미 아니면 뭔가 힘들 때 휴식 같은 걸로 가는 건데 그거로 돈을 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데 돈을 번다. 거의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혹시 다음 질문이 그런 건가요?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네네. 맞아요. 사실 뭐 여행의 형태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좋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또 수익까지 발생한다? 좀 좋죠. 할 나위 없죠. 네네. 그러면 네. 우리 현재 여행 유튜버로서의 삶을 좀 그래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렇다. 여행 유튜버의 삶은 이렇다. 일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으로 돈을 번다.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볼만한 여행을 해야 돼요, 제가. 그렇지. 그러면 컨텐츠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 여행을 단순히 여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여행은 이제 좀 일적으로 물론 가면 저도 여행을 즐기긴 하죠. 막 대놓고 막 되게 즐겁고 실제로 행복하긴 한데 대신에 재미없을 것 같은 여행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호텔에서 쉰다든지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좋은 호텔 가서 쉬고. 또 책 좀 볼 수 있고 하는데. 그죠, 그죠. 뭐 그런 거는 절대 안 되죠. 막 이거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안 봐요. 그렇지. 친구들끼리 그냥 낄낄대고 이렇게 노는 게 여행인데 그런 건 안 좋아하고 좀 특별한 뭐 예를 들면 제 채널을 여행으로 봤을 때는 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 가보기라든지 아니면 재밌게 봤어요. 무인도 가보기, 무인도에서 캠핑하기, 뭐 제일 최저가로 캠핑하기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계속 짜내야 되는 거고. 저도 어쨌든 뭐 컨텐츠적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시지만 저도 그러니까 아예 대본을 짜진 않아요. 근데 좀 재밌을 만한 여행을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지금은 여행 50, 일 50으로 생각해요. 여행 자체를. 네네. 그게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에 그렇게 영상을 찍으신 거면 우리 곽튜브님은 정말 아카데미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요. 여행 유튜버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건 정말 어쩔 때는 정적으로 좀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청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쵸. 그런 네. 부분은 조금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그것이 일반 여행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겠네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맞아 궁금해. 처음부터 여행 유튜버는 아니셨겠죠 당연히. 아니죠. 네. 이것도 참 많이 이런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네네. 곽튜브님의 원래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셨을까요? 원래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제가 전공이 러시아어 전공이어가지고 스파. 스파시바. 예. 스파시바. 예. 그 해외 인턴 그다음 뭐 교환 학생 이런 걸로 하다가 첫 직장은 부산에서 했는데 그걸 네. 바로 그만두고요. 그거 하고 나서 좀 오래 일했던 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네. 터키랑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어를 씁니다. 거기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데 네. 거기 직장에 자리가 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마침 잘 돼가지고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죠. 여기 오기 전까지. 그래서 대사관의 실무관이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계속 근무하다가 전업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말씀 들어보니까 관련이 아예 없다는 생각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네네. 전업으로 여행 유튜버를 선택하시면서 그만두기에는 꽤나 많은 고민이 있을 법한 수준의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그죠. 그렇죠? 고민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직업의 귀천은 정말 없다고 없어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의 귀천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아유, 네. 제가 아제르바이잔 유튜브로 아예 유명하지 않았으면 여행 유튜브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 유튜브로 구독자 12,000명 정도 됐어요. 네. 그 10,000명 하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거든요. 그 정도면. 네네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전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돈이면은 밥값만 해도 끝나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왜냐면은 나는 15랑 20을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전업 네. 여행 유튜버를. 그거밖에 안 되셨어요? 네네네. 저도 곽튜브님의 채널을 보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한 최소 5년 이상은 여행 다니신 것 같은 포스가 있었는데 전업은 이제 오래 했고 네네네. 한 1년은 그 전에 아제르바이잔 생활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을 했죠. 근데 네네네. 처음 두세 달 정도는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안 늘어요. 너무 안 늘어요. 그냥 콘크리트예요, 일만이.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그냥 벽인 줄 알았고 이걸 못 뚫는 거다 나는. 물론 1만이라는 숫자의 구독자님도 너무 감사한 숫자지만 너무 감사하죠. 예. 이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뭔가의 성장이 보여야 할 텐데 제가 올해 나이가 29살인데 네. 당장 계속 매달 18만 원씩 벌면서 제가 계속 직장을 그러니까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게 한 달에 18이면 연봉 200이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확 와닿네요. 예. 그래서 그런 29살이라 나이가 좀 전 나이를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사실은 주변 친구들도 다 취직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29이라는 그 숫자가 좀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네. 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량처럼 다니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가지고 나름 3달 정도 처음에 3달 정도는 진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여행 유튜버로서. 참 이런 얘기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 보니 나도 진짜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 하지만 그 시작할 때는 당연히 힘들고 또 힘든 와중에 당연히 현실적인 고민도 하셨다는 거. 맞죠. 그렇죠? 너무 컸어요. 네. 좋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신 곳이 아까 말씀하신 아제르바이잔? 네네네. 거기도 유럽인가요? 정확하게는 유럽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외교부 기준에서. 네. 근데 뭐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랑 그런 쪽 가깝다고 보는데 뭐 어쨌든 유럽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외국에서 이제 컨텐츠를 시작하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국내 여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뭐 차이가 좀 있으실까요? 해외는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안 짜내도 돼요, 사실. 그냥 어딜 가도 뭔가 막 저도 너무 어딜 가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시장을 가도 네. 뭐 러시아에 있는 시장 가기 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러시아 시장 신기하겠다. 어떨까? 근데 뭐 우리나라 구포시장 가기 이러면
안 봐요.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시장이랑 네, 뭐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오로지 그거를 제 말과 그런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국내 여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단점은 확실히 아이디어 짜내기나 정말 말을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재밌게 해야겠다는 그런 드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요. 물론 자연스럽게 하긴 하는데 이제 장점은 유튜브적으로 실력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좀 유튜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정말 유튜브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질문은 제가 드렸음에도 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냥 국내는 이런 부분이 있고 뭐 해외는 이런 게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유튜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꽤 큰 차이가 있구나 네, 그쵸, 생각이 그쵸. 들었습니다. 그럼 뭐 되게 유치한 질문 드려볼까요? 네.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요? 국내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 유튜버로서는 해외여행이 좋아요. 어. 근데 실제로 해외여행 좋아요. 저는 그렇지. 사실 유튜브 처음 여행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제가 유튜브로 대박이 나자 이런 게 아니고 세계 일주를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만 벌면은 숙소비에 충당이 되니까 그쵸. 그러면 제가 가진 돈이 그때 2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오. 퇴사할 때. 많으셨네요. 2년 근무했으니까. 어. 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으로 숙소비 충당하면서 그 유튜브로 남은 돈은 한 2, 30만 원만 쓰면 되니까. 뭐 먹을 그러면 거에 쓰고. 세계 일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 29, 30살, 딱 2년 정도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한 바퀴. 어차피 젊은 나이니까. 하고 이제 지식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런 현재 상황 때문에 네네네. 잠깐 중단됐지만 네네. 당연히 이거는 계속 ING인 거죠? 내년에 저는 무조건 갑니다, 해외로. 뭐 예. 어떻게 더 이게 좋아지든 나빠지든. 더 나빠지면 안 가야죠. 지금도 안 가는데.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오케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 3월에는 꼭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곽튜브님의 이런 이 세계 일주를 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망할 놈의 이 코로나가 좀 네. 진정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진짜. 예. 근데 진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여행 유튜버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여행 유튜버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네네네. 그분들이랑 진짜 어떤 이렇게 모임이 좀 자연스럽게 좀 그쵸, 만들어지겠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선배님들인데 좋은 조언 많이 얻고 저는 뭐 사실 힘들다 해도 저는 솔직히 앞에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요. 아니요, 안 좋은 얘기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국내 여행도 충분히 지금 너무 의미 재밌어요. 있죠.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튜브님은 진짜 여행 다니면서 어떤 장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살면서 일반 사람들은 만나지 못할 어떤 뭐 국가의 사람이라든지 네네. 굉장히 많이 만나고 계신데 네네네. 어때요? 뒤에 보면 어쩜 저렇게 금방 친해지고 그럴까 싶거든요. 어떻게 뭐 비결이 있으세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금방 친해지고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어떤 비결? 원래는 제가 낯을 좀 가려요. 실제로 사람 자체가 친해지면 말을 다 근데 대부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90% 그렇게 생각해요.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말을 잘해. 뭐 이런 스타일 되게 사람 많이 만났어요. 마치 맞아요. 그런 게 네.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다들 말을 그렇게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요. 유튜브로 미리 저를 접하고 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단은 곽튜브님은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네네네. 그분은 최소한 곽튜브님을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저는 저를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저만 그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가릴 필요가 없어진 느낌? 네네.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낯선 곳에 갔을 때 곽튜브님 누구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성큼성큼 다가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카메라가 있으면 성큼성큼 다가가고요. 카메라가 없으면 저는 그냥 조용히 숙소에 누워 있어요.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러니까 카메라가 주는 그 용기 있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해외여행 기준에서 해외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야 재밌어요. 네. 영상을 보는 맛이 있어요. 계속 혼자 다니면 재미가 없는데 저도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카메라에 담으면은 더 영상이 재밌을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겁이 안 나죠.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무서운 적은 없으세요? 무서워 보이는 사람한테 말을 안 겁니다. 좀 관상도 보실 줄 아는군요. 딱 봐도 저분은 위험하겠다 싶은 사람한테 말 안 걸고요. 제가 좀 잘 쪼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정도는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유튜버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 좀 더 이렇게 레벨업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그건 진짜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좀
저를 평가하자면 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인 관계도 물론이고 사실은 저는 연락도 절대 먼저 안 하거든요, 사람한테. 그냥 연락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뭐라고 있을지 모르니까 민폐이지 않을까 이런 되게 잡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쓸데없는 배려라고 하죠. 네, 그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민폐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락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 대인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저도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말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은 말을 되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카메라도 막 이렇게 있고 말 좀 잘하시는 또 사회자분 계시니까 더 솔직히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말을 못하지. 그게 사람이 그래요. 예,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위축이 잘 안 되고 요즘에는 너무 예,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좀 능력이 좀 대인 관계적인, 사회 관계적인 이런 측면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곽튜브님도 여행의 즐거움 또 곽튜브를 통해서 여행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도 주지만 스스로도 그런 식의 어떤 네. 성장을 얻고 있는 거네요. 최근에 정말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성장에. 네. 이것도 정말 제가 이게 팬이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우리 곽튜브님이 보면서 유쾌하고 재밌지만 이제 전 어머니랑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정말 어쩜 이렇게 그냥 그 모자죠. 모자 관계인데 어쩜 이렇게 빵빵 터질까. 혹시 어떤 이건 대본 없는 거죠, 이것도? 항상 부담돼요. 왜냐면은 과일 가게에서 어머니랑 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너무 웃겨요. 저는 저희 엄마가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올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과일 가게에서 어머니 과일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과일 장사하는 걸 어머니랑 이렇게 올리면은 저는 올릴 때마다 너무 부담이 돼요. 이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뭐라고. 그냥 나의 일상 수준, 아주 일상 중에 일상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것만큼이나 저는 그 어머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그 어머님이 정말 어떤 뭐랄까요, 진짜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신스틸러이세요. 맞아요. 참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거는 관악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네. 이것도 참 많이 받으신 질문일 텐데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름의 여행 에피소드 한 가지만 꼽는다면? 여행은 제가 국내 여행을 최근에 정말 많이 해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거의 다 갔는데 전라도랑 충청도만 안 갔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가려고. 그 빼고 다 경상도, 강원도 뭐 이런 데 다 갔는데 여행 시작하자마자 제가 부산에서 경상남도 창원까지 걸어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창원에서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 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삶이 좀 쭈구리? 오토바이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전 한 번도. 약간의 이미지는 그런 게 있죠. 좀 노는 애들이 타는 거, 노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는데 친한 동생이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창원 여행 한번 했어요. 오토바이로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나름 맛이 있잖아요. 네, 뒤에 타봤어. 저 처음 오토바이 자체를 안 타봤어요. 그래서 뒤에 타가지고 이제 창원에서 이제 뜨는 날이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경주로 가는 날이었는데 마지막 데려다 준다고 창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릴 때 저는 몰랐어요. 다리를 그 배기관에 대고 있었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그 뜨거운지도 몰랐어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게 한 3초 정도 되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내릴 때 이렇게 됐다가 했는데 살이 거의 구멍 나 있는 거예요, 다리에. 아이고.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둔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걸 몰라요? 생각보다 안 뜨거웠어요. 저는. 근데 살은 비어 있고. 살이 거의 그냥 거의 빵꾸 난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그다음부터 이제 여행 시작하자마자 전 나름 되게 획기적으로 준비한,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었지만 국내 일주라는 것도 좀 나름의 조회수도 잘 나오고 컨텐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쫙 출발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다리를 다쳐가지고. 사실 곽튜브님은 입보다는 이게 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야 도보여행 가려고 했는데 도보여행 또 무산되고 그래서 경주에서 그냥 쉬면서 요양을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병원에 가서 말하는데 창피한 거예요. 왜요? 오토바이 타다 다리 되었다니까 그 사람이 되게 저를 막 그런 저랑 똑같은 반응이었어. 그걸 왜 몰랐을까 하는. 왜 몰랐을까랑 플러스로 좀 그런 살짝 그런 날라리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막 오토바이 그런 사람 많은가 봐요. 배기관에 그래서 좀 오토바이 뭐 빵이라고 하던데.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역시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돼요. 오토바이 타보는 거 한번 타봤으면 여행을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또 이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뻔하다면 뻔한 질문이기에 또 뻔한 답변이 나오진 않을까 했는데 아닙니다. 예상치도 못한 정말 화상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큰 에피소드였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오토바이 한번 못 타본 거 그게 좀 크더라고요. 앞으로는 뭐 그런 배기관에 발대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시겠죠.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것도 우리 관악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질문인데, 이건 저도 참 알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저도 뭐 그래도 살면서 뭐 1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아, 해외도 그쵸. 저도 네. 가봤고. 네네네. 근데 갈 때마다 이상하게 요즘엔 더더욱 그래. 뭔가 내가 과연 잘 즐기고 있나? 내가 즐기면 되는 건데,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잘 즐기고 있다고 여겨질까? 막 이런 신경을 좀 써요, 솔직하게. 우리 곽튜브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저한테 네네. 여행을 나름 즐길 수 있는 뭐 비법, 뭐 이런 마음가짐도 좋고요. 네. 뭐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여행이라는 거를 저는 막 되게 막 짐 싸고 막 떠나고 막 나라 딱 정해가지고 스케줄 짜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 정말 제 개인적인 여행 그렇죠. 비법인데 성향 같은 거죠.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그날 가는 거 좋아해요. 그날. 아, 즉흥으로. 말 들면 지금. 지금 갑자기 어디 떠나고 싶다. 근데 또 여행지 찾으려면 귀찮아요, 사실. 그럼 저는 그냥 걸어요. 우선 걷다가 보이면 막 기차가 보이면 기차를 타고 버스 타면은 그러면은 특별하게 정말 그 소위 말하는 SNS에 이렇게 알려진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쵸. 그냥 새로운 지역을 가면은 그 새로운 지역이 주는 맛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도 막 되게 안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요즘 편의점 가면은 네. 다 팔아요. 다 팔아요. 런닝 팔고 팬티 팔고 그래서 그냥 짐 아예 안 들고 그냥 갑자기 1박 2일로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래봐야 숙소도 사실은 우리나라 제가 국내 일주를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진짜 잘 돼 있죠. 정말 잘 돼 있어요. 막 진짜 외딴 곳에 갔는데 거기도 조그만 여관이 있더라고. 25,000원짜리. 맞아요. 그래서 그 맛이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그냥 집을 떠나서 그냥 여관에서 하루 자는 거. 또 여관에 되게 낙후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있잖아요. 네, 그 살짝 그 누린내와 맞아, 함께 맞아. 그 여관에 누워 있는 그런. 과연 여기선 누가 묵었을까 하면서 이상한 예. 사연도 막 생각해보고.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맞아. 이렇게 또 새로운 게 경험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하면 재밌어요. 지금 막 이걸 보시다가 저거 재밌겠다 하면 지금 가시면 돼요. 그치. 재밌겠다로 끝나면 그걸로 또 끝이야. 네, 맞아. 당장 가야 돼. 이거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지금 당장. 네, 지금 가세요.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근데 말씀은 정말 편하게 또 워낙에 저는 그렇게 표현할게요. 여행 고수시니까 그랬는데 나름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 처음은 분명 어려울 것 같아. 해외는 진짜 좀 용기가 해외는, 필요하고요. 그치. 해외는 아무래도 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것도 좀 들고. 요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뭐 예전에는 일본에 한번 그렇게 간 적은 있었어요. 일본은 좀 그 여행 난이도라면 거의 최하 수준이거든요, 세계 여행. 그죠. 심지어 또 그 한글도 많이 잘 한글도 안내도 많이 돼 있고 하니까 가서 찾으면 돼요. 해외. 네. 그래서 일본은 진짜 저는 그냥 아예 당일날 간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힘든데 근데 최근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국내 여행은 진짜 아무데나 가도 돼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진짜 해외를 나갔다 와 봐야 네네. 야 우리 국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여행하기엔 참 편리하구나를 알 수 있긴 네.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감성을 느끼기가 괜찮은 지역이 국내가 너무 좀 저평가돼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참에 정말 우리 곽튜브님의 나름의 어떤 사명으로서 네네. 진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는 곳은 왠지 그냥 좀 이렇게 저평가하는 거 있어요, 정말. 맞아요. 진짜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리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시겠습니다. 네, 저 되게 다양한 지방을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국내 여행하면서. 저도 실제로 많이 이런 재밌는 게 있었네? 라고 생각했던 곳이 저는 그 강원도의 태백 그리고 울릉도 이 두 군데가 정말 베스트였어요. 울릉도 저도 가봤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그 국민들이 울릉도 많이 안 가봐요. 저도 그렇게 그냥 섬 정도로 생각했는데 갔는데 여기는 진짜 여기가 국내인가? 울릉도는 정말 가서 너무 오래 있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보다 더 좋았던 게 울릉도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항상. 입대하기 전에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센치해져가지고. 입대하기 전이면 거의 2년 전이네요. 그쵸. 네. 재작년이었죠. 네. 근데 울릉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딱 또 이게 통하는 게 있네요. 진짜 좋아요, 울릉도는. 진짜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리는 질문은 우리 곽튜브님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께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되신 지 이제 대략 한 만 2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삶이 분명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좋게든 나쁘게든. 네네. 어떻게 바뀌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진짜 삶이 거의 그냥 송두리째 바뀐 느낌? 제가 인턴하고 회사를 갔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갔다가 이렇게 직장 생활에 거의 특히 제가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보니까 그 수직적인 그 회사 문화에 정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스케줄도 나름 짜야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게 일정이 관리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면 이것도 스케줄이니까. 그쵸. 그런 거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부서장이나 사장들도 쉽지 않았겠구나. 그때는 맨날 뒤에서 욕만 했는데 시간이 뭐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는 거 많아요. 통솔하는 것도 힘들었겠구나. 좀 역지사지의 정신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뭐 짐 같은 거 이런 거 다 챙기려니까 하나하나 다 챙기려니까 내가 생각보다 리더십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요즘에는 하나의 그런 혼자 사장이다 생각하는 마인드로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말고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관악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처음 뵙는 분야잖아요. 저희가 네.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말 다른 삶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도 하고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랑도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영화 감독님들이랑 좀 친하게 그러니까 단편 영화 감독님들이랑 친하게 네네. 지냈는데 그런 면에서도 정말 다 유튜브를 하니까 정말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분야들 생각지도 못했던 영화, 뭐 예술, 뭐 어.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런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단점은 힘든 건 있죠. 짜내고 어쨌든 머리를 쓰는 직업이라 맞아, 생각을 맞아. 해요 저는. 근데 그걸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너무 요즘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삶을. 정말 솔직하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힘든 네네. 점도 있고 하지만 그 힘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신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힘들어도 뭐 충분히 아 힘든 거는 솔직히 별로 안 힘들어요 저는. 편집하는 거 조금 편집하면 보통 8시간 정도 하거든요. 오. 근데 편집하는 거 조금 힘든데 재밌어요. 그냥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직업 추천을 재밌어요. 그치 뭐 당신 당장 뭐 유튜브를 하세요로는 못하지만 네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추천해 주실 네네. 만하다. 그쵸. 저는 보통 그래서 뭔가를 추천해 주실 만하나요? 라고 할 때 이걸 좀 전제를 붙이거든요. 나중에 나의 자녀에게도 이 직업을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봐요. 네네. 곽튜브님도 혹시 만약에 네. 나중에 자녀한테 이 직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바로미터거든요, 나름의. 그러면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다. 네, 오케이. 자녀가 하고 싶으면. 근데 유튜버라는 직업은 딱 하나가 있는데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진짜 하고 싶어야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유튜버는 진짜. 맞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진짜. 돈 보고 하면 안 돼요. 유튜버. 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때 한 1년 전일까요? 갑자기 막 원래도 열풍이었지만 네네. 더 심하게 열풍이 분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유튜버. 그쵸. 작년에 당신도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시작했으면 지금 뭐 100명이나 남았을까요? 네, 진짜 저도 그때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남으신 분. 네. 여행 유튜버로서 말고요. 네네. 정말 전업 유튜버로서 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여행이란 것도 당연히 경비가 드는 거고 근데 네네네. 이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기분은 어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었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기분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처음 수익 발생했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 수익 발생했을 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 그게 없었어요. 별로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네, 그러니까 어차피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죠, 금액이라서 얼마였더라? 5만 원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어야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기분 좋았던 거는 그 유튜브 수익이 제 예전 월급을 넘었을 때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근데 다 썼어요. 왜냐면은 뭔가 내 돈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돈 관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때 번 돈은 그냥 다 썼어요. 어머니 한 드리고 좀 드리고 제가 어머님은 뵌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 어떤 좀 그 시니컬 하시잖아요. 그죠. 야, 네가 뭘 한다고 해서 어머 우리 아들. 어머도 없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주면은 그냥 받아 그냥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저런 거. 그런 완전 완벽한 경상도 여자분이에요. 아니 네. 또 우리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나는 뭐 네. 경상도 여자라. 맞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면 진짜 사실 이제는 전업이시잖아요.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이건 정말 시청자분들께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건데 이게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들락날락하잖아요. 너무 들락날락하죠. 그거를 유지하는 거는 꽤나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어때요? 늘 신경 쓰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최대한 그걸 신경 안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신경을 씁니다. 저는 맞아요. 금액 요즘에는 유튜브 수익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뭐 대외적으로 유튜버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행사나 아니면은 유튜브도 이제 광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브랜디드 광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현재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관악 국민분들께서도 네네. 유튜브를 준비하시려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네네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는 마치 유튜버로만 그 영상의 조회수로만 어떤 수익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유튜브 수익보다는 광고 수익이 더 많죠. 근데 그거는 제가 광고 처음 들었을 때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협찬. 어떤 광고였어요? 첫 광고. 첫 광고가 저 신발 그 도보여행 시작한다고 딱이지. 네, 신발을 그 등산화를 받았는데 네. 그게 첫 PPL 광고였어요. 그때 너무 기분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광고를 되게 기분 좋게 받지는 않는데 왜?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서 그 광고가 제 구독자가 거의 3만 명 좀 넘었을 때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광고 들어오는 구독자 수는 높아요. 제가 1만 명일 때는 아예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가야 됐어가지고 네. 돈이 없는 거예요.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네. 어차피 러시아에 가장 추운 데를 가는 거니까 그쵸. 조금 패딩이나 이런 거만 좀 협찬, 그러니까 제품 협찬 정도는 제안을 해볼까 싶어서 네네. 몇 군데 그 제품 협찬을 좀 돌렸어요, 메일을. 단 한 군데도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 수익을 내려면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최소 3만 명 정도는 돼야 그 회사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 물론 만 명이라도 카테고리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해요.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뷰티 유튜버다 그러면 만 명이라도 화장품 정도는 그건 수입할 수요가 수 있는데 있으니까 확실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이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더 본인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조회수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나 협찬으로도 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근데 되게 열심히 막 발품 팔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로 수익을 더 내는 친구들이 많기는 해요. 이거 굉장히 좀 의외의 또 꿀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네. 보통 내가 어느 정도 유명해져야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협찬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되게 잘 돼 있으신 분들 그런 걸 되게 잘하세요. 좋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오는 것만 받아요. 아우. 그때 딱 한 번 유일하게 용기 내서 협찬 제안서를 써봤는데 안 됐기도 했고 아 내가 이쪽은 솜씨가 없구나. 그때 이후로 마상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NC 안 해 이러신 거 아니에요? 많이 입었죠. 근데 그때 다행히 구제해 주신 분이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옷 매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드리진 못하지만 좀 싸게 드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돌 출시세요? 예. DC를 해주겠다. DC를 좀 비싼 브랜드여가지고 노스페이스 말해도 되나? 괜찮아요. 노스페이스 브랜드여가지고 좀 직원가로 좀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재밌다. 진짜 이런 걸 어디서 들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막 유튜버가 되는 방법 이렇게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좀 겉핥기만 있지 이렇게 정말 속적인 얘기는 잘 못 듣거든요. 네, 맞아요. 곽튜브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들어봅니다. 참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곽튜브님의 이 채널 현재도 뭐 물론 여행 유튜버로서 정말 자리를 잘 잡아가고 계시지만 사실 유지보수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은근히 발전 많이 시켰거든요. 은은하게 올려요. 돌아보면 확 발전한 게 느껴지는. 네, 은은하게 올리는데 그 퀄리티를 네. 중간중간에 그 디테일 그 컷 편집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음악에 쓰는 거랑 뭐 이런 것도 원래도 음악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음악도 결제를 해서 위로 음악을 넣기도 하고 투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투자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저는 사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는 아니까 그 특유의 마이너한 편집을 B급 감성의 편집을 가져가긴 가져갈 건데 대신에 볼 때 불편하지 않게 중요하죠. 조금씩 좀 더 이제 보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마이너한 감성 유지하되 영상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고 싶긴 해요. 저는. 진짜. 네네. 좋다. 그러니까 하긴 우리 곽튜브님의 영상은 좀 자연스럽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잘 가공된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움 안에도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러우면 그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영상으로서 허점은 안 만들게 할 건데 그래도 그 특유의 자연스러움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요. 좋다. 네. 자, 이런 질문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곽튜브님이 갖고 있는 나름의 꿈. 뭐 여행 유튜버가 꿈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이룬 거고. 네네. 아직 남아있는 꿈 뭐가 있을까요?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꾸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걸 엄청 많이 하고 살아요.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유학 가는 거. 유학. 제가 고등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20대가 돼가지고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보고 계신 분들 미성년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했던 강연록 제가 나름의 되게 큰 꿈이었고 우리 그 모교에서 하셨던 모교에서 부산 굉장히 외국어대학교에서 감명 이제 깊었어요. 강연을 했었고 그 말고도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게 다 꿈이었는데 다 이뤘던 것 같아요. 저는 꿈을. 그리고 여행 유튜버로서의 성공의 기준은 저는 그냥
여행하는데 돈이 안 드는 정도를 여행 유튜버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행 유튜버적으로도 지금은 꿈을 좀 찾아가는 단계인데 저는 항상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그런 나쁜 욕심 말고요. 또 하고 싶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책을 조금 쓰고 있는데 와, 작가로 한번 데뷔하는 것도 꿈이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네네 그런 거 좀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좋은 게 곽튜브님은 여행을 가셔서 살짝의 어떤 짬이 났을 때 그때 글을 또 쓰 아 그죠. 쓰잖아요. 분위기 때 가끔 최근 들어서 센치해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요즘에. 요즘 또 날씨 봐요. 아 오늘도 막 이렇게 막 오늘 복장이 완전 가을 남자예요. 그 컨셉이었는데 아무래도. 네, 캐치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센치해지는 시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꼭.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책은 제가 안 써보기도 했고 네. 근데 책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예상치도 못한 직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책 말고도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요즘에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터무니없는 소리긴 한데요. 뭐 뷰티 유튜버를 꿈꾼다든지. 아, 그 정도로 터무니없긴 한데요. 네네, 제가 뭔데요? 옛날에 엑스트라를 좀 많이 했었어요. 엑스트라? 영화 엑스트라. 오, 네네. 영화 배우 하고 싶어가지고 출연작들도 좀 알려주세요. 뭐 있어요? 우리 저는 알만한 영화 그 있나? 영화 포화 속으로 포화 속으로. 그리고 나 본 것 같아. 그리고- 시체 23번 맞죠? 그리고 네? 시체 23번으로 저 출연하시죠? 학도병에 죽진 않았어요. 그러셨구나. 시체까지는 안 갔어요. 오. 그거는 좀 잘하신 분들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포화 속으로. 그걸 19살 때 했고 어.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작품에 또 제가 출연했었습니다. 설마 기생충? 그거 더 핫했어요. 더 핫했다고? 자전차 원복동이라고. 이건 뭐 전 국민이 아는 영화는 안 봤어도 제목은 아는 원복동. 그거 또 엑스트라 그 오. 시민 역할로 나왔었는데 또 영화를 한 10번 돌려봤어요. 네. 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아시면 전설의 영화에 출연 딱 얼굴 나왔으면 네네.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배우 이것도 주연 몰랐네.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번 얼굴 한번 나와보는 거. 그럼. 네, 그런 거. 뭐 어디든 엑스트라 말고 단역 정도로 네. 예, 그런 느낌 한번 또 내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직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맛을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 정말 거대한 세상을 만나고 계신 우리 곽튜브님이시다 보니 네네. 남은 꿈도 굉장히 거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상적인 뭔가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박하면서 언제라도 꼭 이루실 거라고 예상되는 네네네. 그런 꿈인 것 같아서 네네. 괜히 더 마음이 가고 좀 응원하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꼭 네. 책은 진짜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곽튜브님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곽튜브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아, 맞네요. 그렇죠? 정말 얘기하다 분위기가 보니까 예, 진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팬심으로라도 너무 즐겁게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어떠실까요? 저와 같은 느낌이실까요? 단순히 그냥 여행 유튜버라고 해서 재밌게 뭐 노는 방법, 인생은 즐기세요 이런 말을 나누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깊은 얘기도 나눴고요. 또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어떤 팁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곽튜브님, 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관악 국민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그냥 아무 말도 좋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구독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얘기가 너무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행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걸 하고 있긴 한데요. 주력은 여행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너무 진부하다. 해서 그거 네. 뭐 나올 줄 알아요. 예. 그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네. 어쨌든 오늘 너무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특히 여기 MC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저를 좀 속에 있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보내기 너무너무 아쉬운 우리 곽튜브님과 함께한 우리 관악 다르게 쓰기 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사실 이렇게 야외 촬영이라는 게 우리 스태프분들도 참 고생하시는 거고 우리 곽튜브님도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날씨가 꽤 쌀쌀해요. 그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전달드리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좀 애써봤습니다. 다음 편 아직 한 편 더 남았거든요. 그 마지막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카메라 보고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